안녕하세요. 뜨거운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뜨사람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8살 연하와 불륜이 난 내 와이프입니다. 저는 김해에 사는 33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와이프와는 동갑내기 부부이고요. 결혼 3년 차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이 쪄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150만원짜리 개인 PT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한 뒤부터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밥 먹듯이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집에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회식 자리를 가진다고 외출을 한우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 4시를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들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 3월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을 했던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제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키스마크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 듯 같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 미친 엑스를.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일단 저는 참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로 와이프가 들어가더니만 한참 동안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제가 듣고 봤던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화장실에서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 전화를 받고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제 와이프는 대기업 주간 야간하는 이교대 회사에 일을 했었고 저는 야간 일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 애를 돌보는 건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내는 이교대 근무를 하니 힘들겠지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제가 다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가끔 와이프가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수였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진탕 또 먹고 와서 저랑 말다툼을 한 후에 와이프는 그대로 집을 나가서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티볼리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키스 소리, 신음소리 등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찍혀 있었고 제 와이프가 제왕절개를 했는데 제왕절개한 상처를 보고 남자가 자기가 머리가 컸어 자기 엄마도 제왕절개를 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참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처가집에 제가 본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을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된 소리를 본 장모님은 그제서야 자기 딸을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을 피면 바로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말을 했습니다. 너가 한 짓은 간통이고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아기를 데리고 나와 현재 저희 집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한 여자더군요. 내가 왜 이 사실을 지금 알았을까 하는 후회 막심을 하면서 이제는 와이프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는 전 직장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중 한 명한테 몇백만 원을 빌린 뒤 양다리를 걸친 게 들켜서 그 직장을 퇴사 후 잠수를 탔었고 그 뒤로 상금융을 손을 대서 주심도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을 막 사는 미친 여자였던 거였습니다. 제 잘못이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미친 여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제 잘못.
이런 미친 여자와 바람이 난 상간남은 같은 회사 직원이었으며 작년에 군대를 전역한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놨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의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 태아보험료도 1년만 내고 그 다음은 아예 넣지를 않아 보험이 실효가 되었고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었고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했던 상황이라 그 여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근처에서 이불을 74만원어치 샀더군요. 같이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이쯤 되니 걱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막장 인생을 보아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내 친자식이 맞을지. 그래서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봤는데 다행히 제 친자는 맞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정말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는데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또 애 엄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성애라고 일도 없는 진짜 독한 여자입니다. 제 아이는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기도 했으며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신나게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애 다리를 걸어 넘어지기도 하였고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이게 애 엄마가 할 짓입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저희 아이에게 막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가까지 낳은 저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당시에도 이 여자가 하던 짓들은 제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면 놀러가서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기도 하고 집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화내고 욕을 한 일도 있었고 더 웃긴 일은 제가 결혼식 전날에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었는데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미리 했었습니다. 다음날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저한테 혼자 가서 놀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집에 빨리 안 들어오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아니 분명히 저는 그 여자에게 얘기도 했고 허락도 구했는데 저렇게 굴더군요. 현재 저는 이 여자와 합의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한 이유는 소송으로 가도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재산 분할 안 하고 위자료 대신 그 여자의 빚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공증받고 협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상간남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장 주소를 보정해서 회사로 보낼 것입니다. 추후 진행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사람의 사연을 읽고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